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 세계를 뒤흔든 신곡 블랙핑크의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협업한 곡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곡이 발표된 이후 SNS와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이 노래와 아파트 게임에 대한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미 아파트에 빠져들었거나 주변에서 이 노래를 흥얼거리는 사람들을 봤을 거예요. 블랙핑크 로제와 브루노 마스라면 대부분 고급스럽고 감성적인 듀엣을 예상했을 텐데요. 이번에 공개된 아파트는 그런 기대를 완전히 뒤엎었죠. 특히 노래 제목인 아파트부터 시작해 한국의 술자리 게임에서 영감을 받은 구호들까지 한국적 색채가 아주 강하게 묻어나는 곡이에요. 오늘은 이 곡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함께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어떻게 이 독특한 아이디어로 음악을 탄생시켰는지, 그리고 이 곡이 전 세계 팬들에게 어떻게 사랑받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탐구해 볼게요. 아파트 챌린지까지 전 세계를 강타한 이유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곡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배경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로제는 블랙핑크 활동 외에도 솔로 가수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미국의 유명 레이블 랜디 레코즈와 계약을 맺었죠. 이로 인해 미국에서 여러 아티스트들과 협업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브루노 마스와의 작업이 특히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브루노 마스와의 첫 작업 당시 둘은 아직 서로에게 익숙하지 않은 상태였고, 스튜디오 안은 다소 어색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고 해요. 그때 로제가 긴장을 풀기 위해 미국 스태프들과 브루노 마스에게 한국의 전통적인 술자리 게임, 아파트 게임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술자리에서 사람들끼리 어색함을 풀고 친해지기 위해 여러 가지 게임을 즐기는데, 아파트 게임은 그 중에서도 간단하고 재미있기로 유명하죠. 이 게임은 참가자들이 둘러앉아 손을 겹치고 아파트, 아파트 라는 구호에 맞춰 손을 위로 차례로 올리는 게임이에요. 이런 술자리 게임은 한국의 독특한 문화 중 하나로 한국인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모습이죠. 실제로 이 게임은 분위기를 풀어주고 모두가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매력이 있어요. 로제가 아파트 게임을 스태프들에게 가르쳐주자 순식간에 스튜디오 전체가 흥에 겨워 분위기가 밝아졌다고 해요. 특히 브루노 마스는 이 게임에 완전히 푹 빠져서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보통 음악 작업이 엄숙하고 진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작업은 완전히 달랐어요. 술자리 게임으로 분위기가 풀리자 작업은 자연스럽고 유쾌한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그 에너지가 그대로 곡에 녹아들었습니다. 로제와 브루노 마스는 게임을 하며 서로에 대해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었고, 이 경험은 두 아티스트가 서로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죠. 결국 둘은 이 게임에서 받은 영감을 그대로 곡에 담아보자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었어요. 아파트라는 한국식 발음, 그리고 게임에서 사용하는 구호들을 그대로 살려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이 문화를 소개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브루노 마스는 특히 한국 문화의 독창성과 흥미로움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그는 한국의 술자리 문화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친밀감을 형성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관계가 단순한 음악적 협업을 넘어서 문화적 교류로 발전한 것은 이 곡의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렇게 탄생한 곡 아파트가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 팬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콜라보레이션을 감성적이고 고급스러운 발라드나 R&B 곡으로 예상했을 텐데요. 그러나 이 곡은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죠. 한국의 술자리 게임에서 영감을 받은 이 곡은 유쾌하고 에너지 넘치는 분위기로 가득 찼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 세계 팬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노래의 후렴구에서는 아파트, 아파트 라는 한국식 구호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강한 중독성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는 영어 단어인 아파트먼트 대신 한국식 발음인 아파트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점이에요. 로제는 인터뷰에서 이 표현을 고수한 이유는 한국의 문화를 더 자연스럽게 전달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어요. 그녀는 이 곡을 통해 한국의 문화적 색채를 전 세계 팬들에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뮤직비디오에서도 한국적인 요소가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로제와 브루노 마스는 태극기를 들고 춤을 추며 한국어로 건배를 외치는 장면이 등장해요. 이들의 만취 댄스는 귀엽고 유쾌한 분위기를 더했죠. 브루노 마스는 촬영 내내 한국 문화의 매력에 푹 빠져서 모든 장면에 진심으로 임했다고 합니다. 이 뮤직비디오는 팬들에게 한국 술자리 문화를 소개하는 동시에 두 아티스트가
이 문화를 얼마나 즐기고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단순한 K-팝 곡을 넘어 한국의 문화와 놀이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독특한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이 곡은 발표 하루 만에 유튜브 조회수 5천만 회를 넘겼고 스포티파이 글로벌 차트에서도 1위에 오르는 등 대단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어요.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어떻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곡의 중독성은 멜로디와 리듬, 그리고 반복적인 구호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후렴구의 반복적인 아파트는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리듬감을 선사해요. 이 부분은 술자리에서 함께 어울려 노는 분위기를 잘 담아내며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런 단순하면서도 기억에 남는 구조가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발표된 후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는 아파트 챌린지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은 이 노래에 맞춰 아파트 게임을 따라하며 자신만의 버전으로 영상을 찍어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익숙한 이 게임이지만 해외에서는 신선하고 독특한 놀이로 다가가고 있어요. 특히 미국과 유럽의 많은 셀럽과 인플루언서들이 이 챌린지에 참여하면서 한국의 술자리 게임이 진정한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죠. 심지어 유명 모델인 지젤 번천과 로라 해리어도 아파트 챌린지에 참여하여 큰 화제가 되었어요. 그들은 이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며 서로 손을 쌓아 올리는 모습을 SNS에 올렸고 수많은 팬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 뮤직 공식 계정에서는 아파트 게임의 룰을 알려달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어요. 이처럼 아파트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서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소개하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는 단순한 K-팝 곡이 아니라 한국의 독특한 문화와 놀이를 전 세계에 알리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이 곡이 발표된 이후 전 세계 팬들은 이 노래는 한국의 오징어 게임처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술자리 게임이 글로벌 음악과 결합하여 문화적 매력을 극대화한 이 곡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그 유쾌하고 독특한 매력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 주변 친구들도 다들 이 노래를 흥얼거리며 아파트 게임을 따라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친구들과 함께 이 아파트 챌린지에 도전해보세요.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에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열풍. 한국 술자리 게임이 글로벌 트렌드가 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에서 들리는 아파트라는 소리 다들 들어보셨나요? 클럽, 파티, 그리고 SNS까지 어디를 가도 이 구호가 들리고 있습니다. 한 단어에 불과하지만 이 아파트라는 말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과연 왜 이렇게 난리가 난 걸까요? 모든 시작은 블랙핑크의 로제와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협업에서 비롯됐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든 노래 아파트는 지난 9월 말에 공개되었고 발매와 동시에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유튜브에서는 공개 하루 만에 조회수 1억 회를 돌파하고 전 세계 음원 차트를 석권했어요. 특히 스포티파이에서는 여성 솔로 아티스트로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며 K-팝의 위상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라는 곡이 단순한 팝송이 아니라 사실은 한국의 술자리 놀이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파트 게임이라는 한국 전통 술자리 놀이에서 시작된 이 노래가 어떻게 글로벌 열풍을 일으키게 되었는지 오늘은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파트 게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아파트 게임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전통적인 술자리 놀이입니다. 사람들이 둥글게 둘러앉아 아파트라는 구호를 외치며 서로의 손을 위로 쌓아가는데요. 리듬에 맞춰 쌓인 손을 하나씩 빼며 이어가는 단순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게임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고 긴장감과 함께 팀워크가 필요해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죠. 이 게임의 진짜 매력은 그 단순함과 반복성에서 오는 중독성에 있습니다. 특히 술자리에서는 걸린 사람이 벌칙으로 술을 마셔야 해서 긴장감과 재미가 2배가 되죠. 게임의 단순함 덕분에 처음 만난 사람들과도 쉽게 어울릴 수 있어서 한국의 술자리에서는 필수 코스로 여겨질 만큼 인기가 많습니다. 로제는 미국 활동 중에도 종종 이 게임을 외국인 친구들에게 소개해주며 한국의 술자리 문화를 즐겼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파트 게임이 진짜 글로벌 이슈가 된 계기는 지난 9월 말에 프랑스에서 열린 생로랑 애프터 파티에서였습니다. 그날 로제는 여러 셀럽들과 어울리며 자연스럽게 아파트 게임을 시작했고, 세계적인 셀럽들이 로제와 함께 아파트를 외치는 모습이 SNS에 퍼지면서 엄청난 화제가 됐습니다. 이를 본 팬들은 로제가 진정한 한류 전도사다 라며 흥미로워했고, 다음엔 홍삼 게임이나 눈치 게임도 해달라는 요청도 쏟아졌습니다. 당시 그 파티에는 생로랑의 수석 디자이너를 비롯해 세계적인 패션 아이콘, 배우, 뮤지션들이 참석해 있었는데요. 이들이 로제의 주도로 아파트 게임을 즐기고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도 큰 화제거리였습니다. 이 에피소드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로제는 이 게임의 중독성 있는 리듬과 구호를 노래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마침 그 자리에 있던 브루노 마스도 이 게임에 흥미를 보이며 두 사람은 즉석에서 아파트라는 노래를 만들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제는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게임이 한국에서는 익숙하지만 해외 팬들도 과연 좋아할까? 라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게임의 구호와 리듬을 어떻게 노래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낼지 고민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나 브루노 마스는 가끔은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라며 로제를 격려했고, 두 사람은 구호를 반복하면서도 신나는 리듬과 세련된 비트로 변형의 곡을 완성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들어낸 곡 아파트는 한 번 들으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리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곡이 공개되자마자 SNS에서는 해시태그 아파트 챌린지라는 해시태그가 붙은 영상들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클럽에서는 DJ가 이 노래를 틀자마자 사람들이 일제히 아파트를 외치며 춤을 추기 시작했고, 이 열풍은 점점 더 널리 퍼져나갔죠. 특히 미국 팝스타 찰리 푸스도 자신의 SNS에 이 노래는 너무 중독적이라 끊을 수가 없다며 아파트를 외치는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브라질에서 열린 브루노 마스의 공연에서는 브루노가 무대 위에서 갑자기 아파트를 외치자 팬들이 그를 따라 외치며 공연장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제 이 노래는 단순한 음악을 넘어 하나의 글로벌 현상이 된 거예요. 노래가 인기를 얻으면서 해외 팬들은 아파트가 무슨 뜻이야? 라며 이 단어에 대한 궁금증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로는 아파트먼트의 줄임말이지만 한국에서는 이 단어를 조금 다르게 사용하죠. 팬들은 한국식 영어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고, 덩달아 리모컨, 에어컨 같은 한국식 줄임말도 화제가 되며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제가 아파트 게임을 하는 영상이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 팬들에게 널리 퍼지자 해외 언론에서는 아파트 게임의 룰과 한국 술자리 문화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로제는 단순한 K-팝 아티스트를 넘어 한국 문화를 알리는 글로벌 문화대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최근 로제는 세계적인 패션 매거진 보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치볶음밥을 만들며 한국의 전통 술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맥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은 공개되자마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댓글에는 이게 바로 한국의 매력이다라며 팬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소주는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미국의 유명 요리 매체들은 한국의 술과 안주 문화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술을 마실 때 항상 안주와 함께 즐기며 이를 통해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더 깊게 만들어가는 독특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안주 문화도 해외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식 치킨, 김치볶음밥, 떡볶이 등 다양한 안주들이 해외 레스토랑과 바에서 인기 메뉴로 등장하고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통해 한국의 술 문화를 더 가까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아파트를 외치며 한국 술과 안주를 즐기고 한국의 전통 놀이를 통해 서로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열풍을 보며 우리는 정말 게임의 민족이라 불릴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데 이어 이제는 한국의 술자리 게임마저 글로벌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음악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지, 그리고 한국의 문화가 세계에 어떻게 더 퍼져나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 블랙핑크 로제, 브루노 마스 아파트 콜라보, 전 세계 팬들이 왜 열광할까?
이 곡의 진정한 매력을 해외 최신 댓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곡 들어보신 분들 많으시죠? 단순히 한국의 술게임에서 시작된 중독성 강한 리듬이 전 세계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이 참 신기한데요. 2023년 10월 18일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가 유튜브에 공개된 이후 단 몇 주 만에 1억 6,9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일본, 대만, 동남아, 북미와 유럽에 이르기까지 이 노래는 이미 글로벌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댓글만 봐도 이 노래가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다. 하루 종일 흥얼거리게 된다 같은 반응들이 가득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튜브, 일본 야후 뉴스, 각종 SNS에서 확인한 해외 팬들의 다양한 반응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보여준 새로운 음악적 시도가 어떻게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그리고 K-팝과 글로벌 팝의 만남이 어떠한 시너지를 만들어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 소개할 반응은 일본 팬들의 뜨거운 피드백입니다. 이 노래가 일본 SNS와 유튜브에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한 팬은 저는 알코올 중독 치료 중입니다. 이 곡을 수백 번 반복해서 들으며 술을 못 마시는 스트레스를 풀고 있어요. 아파트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네요. 라며 이 곡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처럼 음악이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심리적인 위로와 해방감을 주는 사례를 보면 이 곡의 중독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일본 팬은 처음엔 무슨 노래인지 몰랐지만 한 번 듣고 나니 무섭게 중독이 된다. 아파트라는 가사가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리듬과 반복적인 가사가 글로벌 팬들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는 거죠. 이 곡은 한국 팬들에게는 익숙한 술게임 리듬에서 비롯되었지만 해외 팬들에게는 새로운 음악적 경험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곡이 갖는 중독성은 단순히 리듬뿐만 아니라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보컬 매력에서도 비롯됩니다. 로제의 안정적인 가창력과 특유의 유니크한 목소리, 그리고 브루노 마스의 강렬한 음색이 환상적인 조화를 이뤘다는 평이 자주 보이는데요. 특히 로제의 보컬이 아파트의 감성과 잘 어우러지면서 듣는 이에게 편안함과 동시에 강한 몰입감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팬들은 논스톱으로 이 곡을 듣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논스톱, 엔드리스, 헤비 로테이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매일 같이 반복해서 듣고 있다는 팬들이 많았습니다. 한 팬은 뮤직비디오를 몇 번이나 돌려보면서 계속 웃음이 나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했죠. 이처럼 전 세계 팬들이 이 곡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대만, 동남아시아에서는 아파트 챌린지가 빠르게 퍼지며 틱톡,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반복적인 이 멜로디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강력한 중독성을 주며 소셜미디어에서도 큰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해외 팬들이 아파트 뮤직비디오에 대해 보여준 흥미로운 반응을 살펴볼까요? 많은 팬들이 이번 뮤직비디오의 심플한 연출을 인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K-팝 뮤직비디오는 화려한 세트와 다양한 배경에서 촬영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아파트는 단조로운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느낌이 오히려 신선하게 다가온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한 일본 팬은 요즘 K-팝 뮤직비디오는 세트와 의상이 다채롭지만 아파트는 심플하게 촬영된 느낌이 오히려 인상 깊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 곡에서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자연스러운 케미가 돋보였습니다. 팬들은 둘이 함께 있는 모습만으로도 즐겁다라며 두 아티스트가 보여준 호흡이 아주 좋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팬은 뮤직비디오에서 로제가 브루노 마스에게 뽀뽀하려는 장면을 보고 혹시 브루노 마스가 기혼자인지 검색해봤다고 하며 뮤직비디오 속 장면을 재미있게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의 케미가 매우 자연스럽고 친근하게 다가왔다는 점에서 많은 팬들이 공감을 표한 것입니다. 이 곡의 성공에는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가진 각자의 매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 해외 팬은 이번 곡은 로제와 브루노 마스 둘 다 커리어 하이를 찍을 수 있는 곡이다. 서로의 매력을 극대화시켜주고 있다라며 두 아티스트의 시너지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로제의 유니크한 보컬과 브루노 마스의 감각적인 음색이 서로 완벽하게 어우러지며 곡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팬들은 이 곡이 브루노 마스 덕분에 빌보드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많은 팬들은 오히려 로제 덕분에 브루노 마스가 새로운 팬층을 확보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이처럼 다양한 반응을 통해 이번 콜라보가 전 세계 팬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해외 팬들이 아파트에 대해 보여준 진심 어린 평가를 마무리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팬은 로제의 안정적인 가창력과 특유의 유니크한 목소리, 그리고 브루노 마스와의 하모니가 전 세계 팬들에게 큰 감동을 준다고 했습니다. 로제는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작사와 작곡에도 참여하여 아티스트로서의 진정성을 보여주었고, 이 점이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일본의 한 팬은 로제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로제는 K-팝 스타로서 글로벌 무대에 진출하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다. 과도한 성적 대상화가 아닌 음악 본연의 매력을 통해 모두를 하나로 묶는다. 이는 로제가 단순한 K-팝 아이돌을 넘어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상 깊은 댓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의 술게임에서 시작된 아파트가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신선한 한국 문화로 다가가고 있다. 이 곡은 한국인들에게는 향수를, 외국인들에게는 신선함을 주고 있다. 이는 단순히 중독성 있는 리듬과 멜로디를 넘어서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또 다른 팬은 이 곡이 한국과 80년대 팝의 완벽한 융합을 보여주었다며, 이 노래가 가진 단순하지만 매력적인 감성이 마치 향수를 불러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는 다양한 문화적 요소가 결합된 곡으로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팬들에게는 물론이고 새로운 청중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K-팝이 단순히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 대중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아파트의 성공은 K-팝이 글로벌 무대에서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로제와 블랙핑크가 더 큰 무대에서 활약하며 한국의 대중문화를 세계에 알리기를 기대해봅니다. 자, 오늘 준비한 해외 팬들의 반응과 다양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가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이유,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한국 문화의 매력까지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이번 콜라보는 단순히 음악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만들어낸 이 곡은 단순히 음악을 넘어 문화와 감정을 아우르는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역사적인 순간과 함께 영국 현지의 뜨거운 반응을 함께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유로파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린 손흥민 선수의 승승장구를 기원합니다. 2008 시즌 잉글랜드 리드컵 이후 무려 17년 만에 토트넘 호스퍼가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한 가운데 영국 현지에서는 약 10년간 팀에 헌신하며 토트넘의 상징이 된 주장 손흥민 선수에 대한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2일 스페인 빌바오의 산마메스 경기장에서 펼쳐진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토트넘은 전반 막판에 터진 불에 넣은 존슨의 결승골을 지켜내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1대0으로 꺾었습니다. 이로써 이번 시즌 리그 하위권 경쟁을 펼쳤던 토트넘은 벼랑 끝에서 우승의 쾌거를 이루게 되었고, 2015년 8월 28일 2150만 파운드의 이적료로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 선수는 10년을 기다린 끝에
등이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영국의 축구 팬들은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관련 기사들과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올라온 댓글들을 바탕으로 생생한 현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감동적인 우승의 전말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손흥민과 토트넘이 걸어온 17년간의 무관 여정, 그리고 영국 팬들의 뜨거운 반응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감동의 순간들을 되짚어보시죠. 2025년 5월 22일 새벽,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시선이 스페인 빌바오로 집중되었습니다. 토트넘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두 EPL 빅클럽의 맞대결이었지만 사실 두 팀 모두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처참한 성적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리그 17위, 맨유는 16위, 평소 같았으면 상상할 수 없는 순위였죠. 하지만 바로 그래서 이 결승전이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두 팀에게는 이 우승이 절실했고 특히 손흥민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경기장에는 손흥민의 부모님인 손흥정 씨와 어머니도 관람석에 앉아 아들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7년간 우승 트로피와 인연을 맺지 못한 아들이 마침내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흥미롭게도 이날은 한국 축구의 또 다른 레전드인 차범근 선배의 생일이기도 했습니다. 차범근이 1980년 UEFA컵에서 우승한 지 정확히 45년 만에 또 다른 한국인이 같은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리게 된 것이죠. 경기는 예상보다 치열하게 흘러갔습니다. 손흥민은 부상 때문에 선발 명단에서 제외되었고 많은 팬들이 아쉬워했죠.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전반전 내내 양팀은 서로 견제하며 좀처럼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맨유가 초반 주도권을 잡으려 했지만 토트넘의 수비진이 잘 막아냈죠. 그리고 전반 42분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 왔습니다. 파페사르가 왼쪽에서 올린 크로스가 맨유 수비수 루크쇼의 팔에 맞고 골문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브레넌 존슨이 재빠르게 반응했습니다. 넘어지면서도 공을 놓치지 않고 오른발로 밀어 넣은 그 골. 안드레 오나나 골키퍼가 다이빙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토트넘이 1대0으로 앞서갔고 경기장은 순식간에 토트넘 팬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경기 후 브레넌 존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트넘은 늘 마무리를 못 짓는 팀이었지만 오늘은 우리가 해냈다. 팬들도 우리도 매번 우승도 못하는 팀이라는 조롱을 들었다. 하지만 오늘은 첫걸음을 뗐다. 후반 22분 드디어 손흥민이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히샬리송과 교체되어 들어온 순간 경기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토트넘 팬들의 함성이 더욱 커졌고 선! 선! 하는 외침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비록 20여 분밖에 뛰지 못했지만 손흥민의 존재감은 확실했습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팀의 활력을 불어넣었고 맨유 수비진에게는 새로운 위협이 되었죠. 후반전 내내 맨유는 필사적으로 동점골을 노렸습니다. 68분에는 굴리엘모 비카리오 골키퍼의 실수로 라스무스 호일룬에게 절호의 기회가 생겼지만 미키 판더벤이 몸을 날려 막아내는 슈퍼 세이브를 보여줬습니다. 경기장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한 골 차이로 앞서가는 상황에서 토트넘 선수들과 팬들의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죠. 90분이 지나고 추가 시간마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주심의 종료 휘슬이 울린 순간 토트넘 선수들은 경기장 바닥에 주저앉거나 하늘을 향해 팔을 벌리며 환호했습니다. 7년 만에 우승, 41년 만에 유럽 대회 우승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즉시 태극기를 어깨에 둘렀습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하나씩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임스 매디슨, 데얀 쿨루셉스키와 포옹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그 순간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외친 Yeah, we did it, win.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해냈다. 승리다. 15년간 프로 무대에서 뛰면서 한 번도 메이저 대회 우승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가 마침내 꿈을 이룬 순간이었습니다. 조금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에요. 이제 한 걸음을 뗐습니다. 첫 걸음이 가장 어렵지만 그만큼 가장 값지기도 하죠. 경기 후 손흥민이 한 이 말에는 그동안의 모든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2009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프로 데뷔한 이후 그는 늘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활약을 보여왔지만 팀 우승과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특히 토트넘에 온 이후로는 더욱 가슴 아픈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2016-17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첼시에 밀려 2위를 했고 2020-21 시즌 리그컵에서는 맨체스터 시티에게 0대1로 패배하며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19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리버풀에게 0대2로 패배하며 준우승을 기록했죠. 특히 2019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의 패배는 손흥민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마드리드의 완다 메트로폴리타노 스타디움에서 리버풀에게 진 그날
손흥민은 경기장에서 오열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축구팬들은 모두 마음이 아팠죠. 토트넘 자체도 무관의 역사가 길었습니다. 2007-8년 시즌 칼링컵 우승 이후 무려 17년간 공식 대회 우승이 없었으니까요. 토트넘은 좋은 팀이지만 끝을 못 낸다는 말이 계속해서 따라다녔습니다. 매 시즌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우승 경쟁에 합류하지만 막판에 항상 아쉽게 놓치는 일이 반복되었죠. 특히 명장들도 토트넘에서만큼은 우승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제 무리뉴, 안토니오 콘테 같은 우승 청구사들도 토트넘에서는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 못했으니까요. 손흥민은 올 시즌 개인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득점 침묵이 이어지면서 주장으로서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고 팀의 리그 부진과 함께 거센 비판에 시달렸습니다. 심지어 임신 공갈 사기 피해까지 당하면서 경기 집중력에도 영향을 받을 뻔했죠. 하지만 그는 이 모든 어려움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결승전을 앞두고는 발 부상으로 한 달 넘게 실전을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4월 11일 프랑크푸르트와의 8강전에서 부상을 당한 후 5월 17일 크리스털 팰리스전에서야 복귀할 수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가뜩이나 경기 감각이 떨어진 상황에서 결승전에서 제대로 된 활약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경기가 끝나고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가장 먼저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의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흥미롭게도 손흥민은 토트넘 역사상 세 번째로 유로파리그 우승컵을 들어 올린 주장이 되었습니다. 1971-72년 시즌의 앨런 멀러리, 1983-84년 시즌의 스티브 페리맨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이죠. 토트넘 홈구장인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도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수천 명의 팬들이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우승이 확정되자 팬들은 그라운드로 난입하며 환호했습니다. 유로파리그만 놓고 보면 무려 40년 만의 그라운드 난입이었죠. 한 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60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함께한 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될 겁니다. 또 다른 팬은 손자의 손을 잡고 경기장을 찾았다며 이 아이가 제 손자예요. 10살입니다. 오늘 이 순간을 함께한 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될 겁니다. 경기 후 차범근 전 감독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손흥민을 축하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45년 전 같은 대회에서 우승한 선배로서 후배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죠. 경기 후 라커룸은 완전한 파티장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정신없이 지나간 이틀이었다. 단 5시간 정도 잔 것 같은데 벌써 금요일이다라며 모든 게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찼다고 회상했습니다. 선수들은 챔피언스리그 음악을 틀고 일렬로 서서 다음 시즌 챔스 진출을 위한 시뮬레이션까지 했습니다. 정말 유쾌한 모습이었죠. 손흥민은 이제 차범근, 김동진과 이호에 이어 유로파리그 UEFA컵에 우승한 네 번째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주장으로서 우승을 이끈 것은 더욱 의미가 큽니다. 아시아 선수가 유럽 빅클럽의 주장으로서 메이저 대회 우승을 이룬 것은 정말 드문 일이니까요.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우승으로 자신만의 2년차 우승 공식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호주 사우스 멜버른, 브리즈번 로어, 호주 국가대표팀 요코하마 마리노스, 셀틱에 이어 토트넘에서도 2년차의 트로피를 들어올린 것이죠. 많은 비판을 받았던 그였지만 결국 결과로 모든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이번 유로파리그 우승의 경제적 가치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최소 929억 원에서 최대 2,825억 원에 달하는 가치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선 우승 상금만 204억 원입니다. 하지만 진짜 큰 건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죠. 챔스리그 스테이지에서 8경기 전승 시 260억 원, 순위별 상금으로 최대 154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16강, 8강, 4강 진출 상금과 우승 상금까지 합치면 정말 큰 돈이 됩니다. 물론 다음 시즌 챔스에서 우승까지 해야 최대치를 받을 수 있지만 그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죠. 이번 우승으로 토트넘은 단순히 트로피를 얻은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라는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7년간의 무관을 끝냈다는 것 자체가 팀과 팬들에게는 엄청난 의미죠. 프리미어리그에서는 17위에 그치는 최악의 시즌을 보냈지만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수시 포기하고 정시로 대학 갔다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UEFA가 손흥민에게 우승 메달을 주지 않는 실수를 범했는데 이후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라는 UEFA의 성명서가 나올 정도로 큰 화제가 되었죠. 주장인데 메달을 안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경기 후 축하 파티에서 기자가 손흥민에게 오늘 술 몇 잔 드실 거예요? 라고 물었는데 손흥민이 내일 비행기 놓칠 만큼이라고 답해서 폭소를 자아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손흥민의 밝은 모습이었죠. 그동안 얼마나 우승에 대한 갈증이 컸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또한 저 오늘만큼은 레전드예요. 7년 동안 아무도 못했잖아요 라고 말하며 드디어 자신을 레전드로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겸손했던 그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앞서 언급했듯이 우승한 날이 차범근의 생일이었다는 것도 신기한 인연입니다. 차범근이 UEFA컵에 우승한 지 45년 만에 같은 날 또 다른 한국인이 같은 대회에서 우승한 것이죠. 차범근은 SNS를 통해 후배 손흥민의 유로파리그 우승을 축하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손흥민의 성공 뒤에는 부모님의 숨겨진 노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손흥정 씨는 손흥민이 어렸을 때부터 축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특히 독일로 유학을 보낼 때의 결단, 그리고 지금까지 아들을 믿고 응원해온 모습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제 토트넘과 손흥민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죠.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자동으로 챔스 본선에 진출하게 된 토트넘. 이제 더 큰 무대에서 손흥민의 리더십이 시험받을 것입니다. 33세의 손흥민에게는 나이가 조금씩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우승으로 얻은 자신감과 동기부여가 그를 더욱 젊게 만들 것 같습니다. 첫걸음이 가장 어렵다고 한 그의 말처럼 이제 첫 우승을 경험한 손흥민은 더 많은 트로피를 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승을 경험한 토트넘이 다음 시즌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관심사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리더십이 입증된 만큼 구단에서도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죠. 손흥민의 성공은 한국 축구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더 많은 한국 선수들이 유럽 무대에서 활약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고 젊은 선수들에게는 더 큰 꿈을 심어줄 것입니다. 손흥민은 이미 아시아 선수로서 프리미어리그 최다 득점, 최다 출전 등 많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승으로 더욱 동기부여를 받은 만큼 앞으로 더 많은 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17년, 정말 긴 시간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17년이면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죠. 하지만 손흥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좌절과 실망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마침내 이 감동적인 순간을 맞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손흥민의 이야기는 축구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룰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손흥민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손흥민은 이제 진정한 한국인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인 것이죠. 유럽에서 한국인 하면 이제 손흥민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흥민은 우승할 줄 아는 선수, 리더십을 갖춘 주장, 존경받는 인물로 기억될 것입니다. 60년을 기다린 토트넘 팬들에게 손흥민이 선사한 이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경기장을 찾아 우승의 순간을 함께했다는 그 에피소드처럼 이 우승은 세대를 넘나드는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첫 번째 우승을 경험한 손흥민과 토트넘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됩니다.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의 활약, 그리고 더 많은 트로피를 향한 도전, 손흥민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기다렸습니다. 꿈이 현실이 됐어요. 손흥민의 이 말이 모든 것을 대변합니다. 7년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손흥민과 토트넘의 감동적인 우승 스토리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손흥민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기다림의 끝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앞으로도 손흥민의 활약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손흥민은 이번 우승으로 토트넘과의 계약 연장 옵션이 자동으로 발동되었습니다. 앞으로 최소 1년은 더 토트넘에서 뛸 수 있게 된 것이죠. 33세의 나이에 생애 첫 메이저 우승을 경험한 손흥민, 이제 그에게는 더 큰 목표가 생겼습니다.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의 활약, 그리고 더 많은 트로피를 향한 도전 말이죠. 손흥민의 우승은 한국 축구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젊은 선수들에게는 우승하는 한국인의 모습을 보여줬고 이는 큰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박지성이 맨유에서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를 제패했던 그 시절처럼 이제 손흥민이 새로운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준 것이죠. 경기 후 손흥민의 인터뷰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기다렸습니다. 꿈이 현실이 됐어요.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이 순간을 꿈꿔왔고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퍼스 유니폼을 입고 해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고 이 팀과 함께라서 너무 행복해요.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조금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에요. 이제 한 걸음을 뗐습니다. 첫 걸음이 가장 어렵지만 그만큼 가장 값지기도 하죠. 트로피를 든 한국인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를 싫어하셨던 분들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발전할 동기부여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손흥민의 이 말에는 그동안 받았던 비판과 응원을 모두 포용하는 넓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은 관중석에 있던 아버지 손흥정 씨에게 와락 안겼습니다. 7년간 아들의 우승을 기다려온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한 손흥민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제임스 매디슨, 데얀 쿨루셉스키와 포옹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국적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지만 같은 꿈을 향해 달려온 동료들과의 우정을 확인할 수 있었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손흥민이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부상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냈고 결승에 오를 자격이 있습니다. 결승골을 넣은 브레넌 존슨의 말도 인상 깊었습니다. 토트넘이 우승 못하는 팀이라고? 봤지, 우리가 해냈다. 팬들도 우리도 매번 우승도 못하는 팀이라는 조롱을 들었다. 하지만 오늘은 첫걸음을 뗐다. 이 말에는 그동안 받아온 비판에 대한 당당한 응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우승은 단순한 축구 경기의 승리를 넘어선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이제 저주는 끝났다는 팬들의 말처럼 토트넘은 17년간의 무관 징크스를 완전히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인 주장 손흥민이 있었죠. 손흥민의 우승은 아시아 축구 전체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아시아 선수가 유럽 빅클럽의 주장으로서 메이저 대회 우승을 이룬 것은 정말 드문 일이니까요. 이제 유럽에서 아시아 선수들을 보는 시각도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보조적인 역할이 아니라 팀을 이끌고 우승을 쟁취할 수 있는 진정한 리더로 인정받게 된 거죠. 손흥민의 이번 우승은 한국 축구사에 영원히 기록될 역사적 순간입니다. 차범근 이후 37년 만에 한국인이 유럽 메이저 대회에서 주장으로 우승을 이룬 것이죠. 특히 박지성이 맨유에서 이룬 성취와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박지성이 팀의 핵심 멤버로서 우승을 경험했다면 손흥민은 팀의 리더로서 직접 우승을 이끌었으니까요. 이번 우승은 젊은 한국 선수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한국인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손흥민의 모습은 꿈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는 교훈을 전해줍니다.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같은 젊은 선수들도 손흥민의 뒤를 이어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손흥민의 우승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에서는 축제 분위기가 펼쳐졌습니다. 새벽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팬들이 경기를 지켜봤고 SNS에는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7년을 기다렸다. 드디어 손흥민이 해냈다. 한국인의 자랑 같은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죠.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잠을 설쳐가며 경기를 봤다고 합니다. 토트넘 팬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40년 넘게 토트넘을 응원해온 한 팬은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흥민은 명실상부한 레전드다. 동상을 세우자는 팬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이제 토트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박서준을 비롯한 많은 연예인들도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히 박서준은 직접 경기장을 찾아 손흥민의 우승을 축하해줘서 화제가 되었죠. 국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앞서 언급했듯이 우승한 날이 차범근의 생일이었다는 것도 신기한 인연입니다. 차범근이 UEFA컵에 우승한 지 45년 만에 같은 날 또 다른 한국인이 같은 대회에서 우승한 것이죠. 차범근은 SNS를 통해 후배 손흥민의 유로파리그 우승을 축하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손흥민의 성공 뒤에는 부모님의 숨겨진 노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손흥정 씨는 손흥민이 어렸을 때부터 축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특히 독일로 유학을 보낼 때의 결단, 그리고 지금까지 아들을 믿고 응원해온 모습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제 토트넘과 손흥민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죠.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자동으로 챔스 본선에 진출하게 된 토트넘, 이제 더 큰 무대에서 손흥민의 리더십이 시험받을 것입니다. 33세의 손흥민에게는 나이가 조금씩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우승으로 얻은 자신감과 동기부여가 그를 더욱 젊게 만들 것 같습니다. 첫걸음이 가장 어렵다고 한 그의 말처럼 이제 첫 우승을 경험한 손흥민은 더 많은 트로피를 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승을 경험한 토트넘이 다음 시즌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관심사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리더십이 입증된 만큼 구단에서도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죠. 손흥민의 성공은 한국 축구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더 많은 한국 선수들이 유럽 무대에서 활약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고 젊은 선수들에게는 더 큰 꿈을 심어줄 것입니다. 손흥민은 이미 아시아 선수로서 프리미어리그 최다 득점, 최다 출전 등 많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승으로 더욱 동기부여를 받은 만큼 앞으로 더 많은 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17년, 정말 긴 시간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17년이면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죠. 하지만 손흥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좌절과 실망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마침내 이 감동적인 순간을 맞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손흥민의 이야기는 축구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룰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손흥민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손흥민은 이제 진정한 한국인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인 것이죠. 유럽에서 한국인 하면 이제 손흥민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흥민은 우승할 줄 아는 선수, 리더십을 갖춘 주장, 존경받는 인물로 기억될 것입니다. 60년을 기다린 토트넘 팬들에게 손흥민이 선사한 이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경기장을 찾아 우승의 순간을 함께했다는 그 에피소드처럼 이 우승은 세대를 넘나드는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첫 번째 우승을 경험한 손흥민과 토트넘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됩니다.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의 활약, 그리고 더 많은 트로피를 향한 도전, 손흥민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기다렸습니다. 꿈이 현실이 됐어요. 손흥민의 이 말이 모든 것을 대변합니다. 7년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손흥민과 토트넘의 감동적인 우승 스토리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손흥민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기다림의 끝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앞으로도 손흥민의 활약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